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도 저희 홍당무는요, 1시간 동안 정말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또 풍부한 종목 이야기 알차게 가득 채워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조금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이 나온 오늘이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전반적인 테마들이 다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이어갔던 오늘인데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 앞으로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한 시장에서 나도 같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해주시고 이 외에도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 통신망 활용하시면은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과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조영우 전문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최근에 방송하실 때마다 시장이 네. 매번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좀 반갑게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방송 나올 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하락을 좀 한 부분에 이제 방송이 좀 이제 제가 출연하게 돼서 심적으로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어서 이제 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많을 텐데 그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특히 저희 조영호 전문가님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매번 지수가 폭락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도 오늘 방송, 또 방송 종목들 굉장히 기분 좋게 힘줘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이야기, 또 즐거운 시장 이야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저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전문가님,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FOMC 회의도 계속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미증시, 특히 어제 엔비디아가 하루에 9% 정말 깜짝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었는데 역시 시장이 아직 견조하고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었던 이제 하루였고 그 흐름이 오늘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이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흐름을 짚을 때 아마 지금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피보나치로 이제 여러분들께 매도 구간, 그 하락 구간,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 빠지고 어저께 빠지고 오늘 올라가고 또 내일 빠지고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 주가 변동에 증시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딱 중심 잡고 시장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17,400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어제 시작은 얼마였냐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16,800에서요. 16,800에서 17,395로 끝났어요. 앞자리가 달라지죠. 16, 17, 그렇죠? 그래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희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 아직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16,500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가장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자리는 약간 지금 제 자신이 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자리죠. 왜냐면은 16,800이나 16,500이나 거의 이 정도면은 갭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증시 전망은 매우 밝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바닥은 이제 잡았다. 이렇게는 우리가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는 지금 2,500포인트. 우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증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고점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50%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과거 40년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00포인트씩 움직이니까 2,500포인트.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역시 2,500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라든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이 2,500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강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전혀 이 2,500이 가지는 그 한국 증시에서의 40년간의 의미,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심지어 혹시나 밀려도 향후에 다시 2,500이 상방으로 돌파됐을 때 이 의미는 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그래서 2,5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나서 2,500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거의 보장된 어떤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예요. 3,000. 그리고 3,000도 만약에 돌파를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3,500.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도 신고가가 치는 거죠. 신고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증시 설명들 지금 5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40년간의 그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2,500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금 이 나스닥도 제가 피보나치를 없어서 그렇지 여기가 지금 1번 구간, 2번 구간에 50% 걸리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지금 쏟아진 거죠.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제가 여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좀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전일 미증시 엔비디아 거의 9% 급등에 따라서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강했죠.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는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갔던 날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된 그 이슈가 역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8%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하루에 8%라고 하면은 이 매수세가 굉장히 센 건데, 앞으로 우리의 지금 이 고민은 뭐예요? 고민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방향은.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 전 고점, 이 부분까지 넘기면서 상승 추세를 N자형으로 강하게 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주가가 이런 자리도 있겠지만 지금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무슨 소리냐면은 주가는 철저하게 지금 채널 안쪽에서 움직인다. 여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나왔던 과열 매수 구간이죠. 과열. 그죠? 과열이 이제 좀 좀 식으면서 이성을 찾은 주가는 어디서 지금 움직이냐면은 이쪽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요선을 이 주가 채널을 하방으로 지금 하회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 SK 하이닉스도 이 주가 채널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과표가 딱 잡혔기 때문에 향후에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줘도 우리가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또는 HBM 그리고 또는 CXL 이런 이제 관련주들의 향후 추세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반도체 쪽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항. 그거는 역시 지금 고평가 논란이죠. 차트적으로는 시황도 그렇고 이 개별 종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잡히는데, 문제는 고평가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또는 뭐 재무비율 그 대비했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과연 적정한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100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 수준에 비했을 때 과연 적정한가를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준가를 얼마를 잡아드렸냐면은 SK 하이닉스는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단기적으로 18만 원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YC 오늘 21% 급등 마감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 그 테스터, HBM 테스터를 납품한다.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오늘 강하게 갔는데, 지금 물론 이런 차트에서 강하게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좀 버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은 저항대가 있죠. 주가를 누르고 있죠. 강하게 지금. 그죠?
강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도 그 하방 압력이 계속 작용을 할 텐데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하방 압력이 그거를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 YC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겨내려고 하면은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고평가 논란이 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해서 네. 좀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 지금은 없고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쵸. 네. 아마 지금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이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이. 마찬가지고 그쵸.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분들의 전형적인 반도체 아니면은 2차 전지.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고평가 논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 논란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 반도체 쪽은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강세 테마에서 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례 좀 말씀드리면서 포인트 좀 간략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 좀 볼게요. 지금 이 영업이익 대비했었을 때 지금 시총은 굉장히 좀 고평가 상태예요. 고평가. 그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달에 이 위고비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삭스핀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이제 후속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스라든가 블루엠텍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 이 라파스가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3,000당 제약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 대봉 LS라든가 뭐 등등 또 과거에는 페트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라파스죠. 지금 차트의 어떤 그 주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심상치가 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를 자 그러면 제가 요 봉에다가 봉 개수에다가 번호를 한번 새겨 볼게요. 1, 2, 3, 4, 5. 자, 그러면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봉이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앵커님은 일단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네. 여기서 추세가 나오고 이제 이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봉이 어떤 몇 번 봉이 지지가 돼야 될까요? 저는 3번이요. 그쵸? 네. 3번. 정답일 맞나요? 것 같아요. 예, 정답일 것 같아요. 정답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음.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3번이 맞죠. 음. 왜냐면은 자 1번 봉에서 2번 봉까지 해서 힘이 한번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강한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에서 2번 요 과정은 무릎을 굽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릎 굽히기. 그리고 여기는 점프죠. 점프. 당연히 점프 단계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혔다가 이런 작업을 하죠. 신체적으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굽혔다가 그리고 나서 쭉. 그럼 이 봉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요 봉이. 여기가. 자, 살아 있죠. 살리고 나서 각도 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도 좀 상승의 연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추세를 막 강하게 탄다 이런 느낌은 좀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 이전에 고점 이런 데 있죠. 굉장히 중요했던데 이런 데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단기적으로 봐도 되겠고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어떤 테마들 일단 원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자원 관련된 종목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따가 제가 오늘의 특징주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좀 이 흘러가는 흐름이 이제는 남다르다. 이거로 좀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겠고요. 로봇 쪽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는데 역시 고평가 논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무너져서 이제는 퍼라든가 이런 것들 10배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것들 보면은 막 50배, 60배 이랬는데 이제는 많이 주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서 좀
좀 이제 좀 자유스러워진 느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색깔은 표시를 해놨죠. 지금 원전이라든가 자원, 뭐 2차 전지. 원전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제 체코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방문이 잡혀 있죠.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17,000원대 그리고 18,0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18,000원 돌파되면은 2만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런 2차 전지 쪽도 나쁘지가 않았고 그리고 지주사, SK스퀘어 같은 것들 지금 6.76%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HD 현대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장중에 밀렸다가 끌어올리는 반발 매수세 또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지주사 요거 계속 명심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뭐 그렇죠. 그리고 한진칼 요것도 이제 지주사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짚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이제 포인트는 대통령이 이제 체코 동유럽 쪽에 순방 그 부분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예. 이런 데는 무너지면 안 되죠. 이런 데는 원전 쪽은 이제 과거 이제 화석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제 좀 클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클린 쪽으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산업 자체가 워낙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곳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라든가 그 부분을 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전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눈을 좀 관심을 두자.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뭐 이 추세 판단하고 이런 게 뭐 워낙 많은 종목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2차 전지도 반도체도 이 산업이 복잡하지만 2차 전지 쪽도 2차 전지는 산업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이 국제 정세와 너무 밀접하게 그리고 또 이 그에 따른 변동성이 워낙 심하게 빠르게 작용을 하는 산업이 2차 전지 쪽이에요. 왜냐하면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물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환경 이슈도 있고요. 이 어떤 글로벌적으로 규제 이런 것도 있고 또 미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2차 전지 쪽은 지금 판단을 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하시면은 괜찮아요. 포스코 퓨처엠.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내가 기준 가격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냐면은 지금 기준 가격 포스코 퓨처엠 25만 원. 이거 지금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 포표 25만 원. 이제 여러분들이 제 거 방송 계속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포표 25만 원. 25만 원. 자, 25만 원은 그러면 차트상에서 어디 자리냐? 바로 요 자리다. 예, 요 자리. 요 자리 다시 치고 올라가면은 한 방에 치면 안 돼요. 한 방에 치면은 영양가가 없어요.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은 또 가볍게 떨어져요.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량을 치고받고 이런 거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강하게 가요. 곡선 타면서 가는 것들은 건강한 이 상승이 나오는데 한 방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 정도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은 향후에 25만 원 포표가 돌파를 해주면서 어떤 안정을 딱 펼쳐주면은 그때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시세에 곱하기 2 정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주옥 같은 그 매매 전략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종목은 누구나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매 전략이에요. 매매 전략. 그죠? K옥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9월 3일 날 요 지금 매수 구간에서 이 매매 전략을 이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저 구간 내에서 구간이 크죠? 10% 정도 되니까 그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든가 보면은 요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송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날 이제 매수를 잘 했으면은 23% 수익 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이거를.
그럼 방송 한 번 잘 듣고 한 번, 두 번 걸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단기 종목으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저랑 제가 이제 또 자료집 또 드렸는데 자료집 상승 잉태 확인형, 과거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자리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 포착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 방송 날이죠. 그 이후로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3%가 뛰어버렸어요. 그 소리는 지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나는 이 자리를 왜 몰랐지?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주가가 빠져나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자리인지 안 중요한 자리인지 이거를 알아채야죠. 그거를 지금 요 자료집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요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실전형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봉이 3개인데 봉이 3개가 아니죠. 근데 상승 잉태 확인형이래. 이거를 실전 매매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실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료집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제가 일단 최대한 빠르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지수뿐만이 아니라 강한 테마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종목보다 중요한 저희가 직접 짚어드린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거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방금 저희가 다뤄드렸듯이 실제로 저희가 공략해드린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통신망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직접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단순히 종목과 전략뿐만이 아니라 자료집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요. 저희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나는 제대로 좀 공부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받아두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이익이면 이익이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방송 공략주들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길래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공략 종목들 흐름은 조금 어떤가요? 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이 좀 네.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시장이 그랬죠.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농화성인데 한농화성 보시면은 매수가를 이 매수 밴드를 너무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는 걸렸는데 항상 손절 가격 드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손절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AS를 드렸죠. 충분히 괜찮다 이 종목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드렸고 추세 판단하는 그 과정이 지금 17,000원인데 여기는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가 18,000원 중심으로 이 손절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손절가를 지금 19,000원 드렸는데 이게 미스예요, 미스. 잘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000원 이제 수정을 해서 9월 10일 날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날 괜찮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센데 지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이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바닥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전고체 관련된 어떤 기대감에 기반해서 주가 상승이 제법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지금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선이. 근데 이 선이 깨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올려버리는 모습인데 자, 지금 오늘 요렇게 끝났죠? 지금 19,170원에. 그죠? 그래서 아마 분할 매수를 좀 잘 해놓으시고 심지어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든가 어저께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놓으셨다면은 단가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변동이 한 차례만 나와도 이제는 수익이 꽤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들이 좀 한번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계속해서 LG 지주사 쪽으로 이제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고 8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분할로 매집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LG. 자, 이 8만 원대에서는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매집하는 거예요. 한 방에 살 수는 없고 계속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실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이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 각 산업별로 기대감이라든가 뉴스 막 이런 것도 나와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밸류업이 핵심이에요. 핵심. 요 센터 이걸 이 밸류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외에 산업을 선도하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가고 그리고 이 하방 쪽으로는 그 외에 많이 소외되고 있었던 뭐 이제 영상 쪽이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돼 주면서 쭉 이제 이 한국 증시가 강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밸류업의 최중심에 있는 이런 지주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봐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립니다. 과거에 지금 아마 올해 3월 달부터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조선업종 올해 3월 달에 잔뜩 사놓고 한번 올라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또 7월 달, 6월 달, 7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조선업종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조선업종.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TV 이 종목으로 해서 조선업종도 추천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급등 나온 종목도 굉장히 많고 삼성중공업 등등 해가지고 뭐 하나 엔진이라든가 근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조선업종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뭐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지금 지주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 거의 뭐 다우 글로벌적으로 역대 최고가 찍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뭐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관행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매집도 하고 쭉 주가가 상승이 나와도 더 버티는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면서 지주사 LG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물산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세요. 삼성이라는 그룹은 지주사가 두 개예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그 중에서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지주사인데 역시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매수 구간이라든가 목표가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HD현대 계속해서 지주사 쪽으로 여러분들께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끝난 이 부분을 보세요. 절대 안 밀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안 밀리겠다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이었는데 물론 끝난 이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0. 몇몇으로 끝났어요. 이 부분은 아쉽지만 0.26 약보합권으로 끝났는데 들어올리는 이 반발 매수세가 이게 강해요. 강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 요게. 그리고 나서 쭉 들어올리면은 이거는 이 자리 여기서 만약에 매수 안 된 사람들은 정말 그 지붕 위에 있는 닭 줬던 개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리뷰 한번 짧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저희가 상승까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S까지도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혼자서 걱정과 근심 이어가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 사실 뭐 지난주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8월 한 달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사실 장이 계속해서 안 좋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조선주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상승의 초입을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난 직접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팍스통신망 QR코드 통해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혜택들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 방송 공략주들 리뷰도 함께 들어봤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특징적으로 볼만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특징주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말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포스코 가스 그냥 관련된 종목. 가스 관련된 종목이요? 혹시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이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짝을 이루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예요. 오늘 한국가스공사는 강한 흐름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아마 내일 또는 뭐 연휴 끝나고 나서 흐름이 좀 제법 괜찮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제가 이 종목은 몇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서 목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로 6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죠. 그래서 6만 원 딱 찍고 나서 많이 무너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자, 그랬을 때 이 노란 색깔 박스를 잘 보자 이거예요. 노란 색깔 박스. 이거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자동차에서 이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죠. 서스펜션.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금 지면이죠. 지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바퀴가 충격을 받잖아요. 가면서. 이거를 완충해 주는 게 이게 지금 바로 서스펜션이란 말이에요. 이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게. 그럼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이런 어떤 서스펜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노란 색깔 박스. 하방으로 무너져도 이 하방 압력이, 이 하방의 어떤 충격을 딱 잡아주면서 완충을 해주는 거죠. 그죠? 덜컹거리는 거를 딱 잡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노란 색깔 박스가. 여기만 안 깨지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그 논리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가 강하게 가던 그 도중에 1차 목표가 6만 원 터치하고 나서 증시 무너지면서 쭉 밀린 거예요. 근데 오늘 5.3% 다시 이제 강세 좀 보여주면서 아,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자, 증시가 원래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힘을 바짝 타면서 추세를 강하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고점 7만 원. 지금 중요한 그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바로 여기죠. 여기 A, B, C, D 자리. 여기 D는 없죠. 이 자리란 말이에요. 7만 원. 아마 넘겼을 거예요. 근데 증시 무너지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랬었을 때 지금 이 서스펜션을 잡고 지금 여기 저점, 여기 저점 하면 저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는 각도 타면서 쭉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진을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니까 연휴 때 시간이 많죠. 그때 제가 지금 이 써놓은 요 사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설명 들은 걸 그거 했다 좀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재방송 틀어놓으시고 설명하고 이 그림하고 잘 아마 이런 이 차트를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자,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3분기 이후 꼭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3분기 이후 3에서 이제 4분기 요 이후로는 실적이 이제는 잡히면서 굉장히 실적이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이제 긍정적 전망이 많다. 긍정 전망. 요게 많아요, 지금. 요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보시면은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요 3, 4분기 이후로는 회복세를 완연하게 이제 보여줄 것이다. 지금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그런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과도하게 밀린 거예요, 지금. 과도하게. 2차 전지 쪽 밀리면서 2차 전지 쇼크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주 무너지면서. 그게 지금 이제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좀 돋보이지 않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이제 크게 해서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죠. 자, 지금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캔들을 보여줬어요. 응?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거 밀리면 안 돼, 여기. 여기. 응? 자, 여기. 여기가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 자리 중요하다. 1번 네모 박스 1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캔들. 요 캔들이 중요해요. 요 캔들. 노란 색깔 요게 지금 핵심 캔들입니다. 핵심 캔들. 향후의 추세의 어떤 전환을 알 수 있는 캔들. 아직 하회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돌파하니까 상승 나오다가 증시 밀리면서 무너졌지만 다시 만약에 치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라인을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이 라인을. 주가가 이제 요 정도 57,500원. 주가가 지금 57,500원 요 위에 있으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대 강하게 단기적으로 해봐도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캔들은 왜 중요하냐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한번 멈추는 자리, 여기서 힘이 바짝 들어간 거예요. 물론 무너지긴 했지만. 하지만 이런 자리는 나중에 올 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 핵심 캔들이. 자, 여기다가 이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무슨 움직임이 나왔는지 잘 보세요. 제대로 그은 건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지워지죠. 여기는. 그죠? 이 자리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을 한번 쫙 그어볼게요. 정확하게. 그럼 오늘 반등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는 여기 상단만 벗겨내면 되겠네요. 여기 상단. 그 자리가 얼마? 57,500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왁구가 좀 어느 정도 잡히죠. 전략이. 그렇죠? 자, 이제 자료집 말씀드릴 텐데 이 상승사파형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적산병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10명이면은 8명, 9명은 다 알아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알아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적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은 10명 중에 1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 1명이 접니다. 그리고 0명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장중에 그저께죠. 그저께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 이 상승사파형 이 부분을 내가 장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 매매 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매매 기준이 생겨요. 그럼 이런 거 돌파할 때 잘 보고 있다가 돌파할 때 내가 이 자리를 만약에 포착을 했다 그러면은 재빠르게 이거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 그게 몇 %냐면 9%예요. 지금 방송 이런 거 잡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한국 투자자분들 다 이쪽이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자료집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잡아드렸고요. 차트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또 자리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활용하시고 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면 저희가 한 번 더 저희 전문가님이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자료집까지 강조를 해드렸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상승 삿바형 차트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 특히나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나는 아직 몰라요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종목 또 실시간 그런 전략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혜택 갖고 싶으신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여러분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늦지 마시고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볼 테마,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테마와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강세 테마는 어떤 거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나왔던 섹터, 반도체를 네. 리뷰를 해볼게요. 리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간다. 이거는 이제 좀 시기상조고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반도체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미래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럼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 아까 우리가 상승사파형 말씀드렸는데 바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사파형 돌파되면서 시세 변동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일단 이 반도체 쪽은 일단 고평가인 종목이 많아요. 아직 굉장히. 그 문제가 뭐냐면은 23년도 실적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다 적자였어요. 이때 반도체가 많이 무너졌고요. 23년. 그리고 24년부터 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많이 했죠. 그리고 2025년도 실적 전망이 좋고. 근데 문제는 2025년도까지 다 땡겨와도 지금 현 주가가 고평가인 종목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막 이 뉴스 보고 이거 전망 좋대, 전망 좋대. 이 실적까지 다 땡겨와서 여기 또는 고평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2만 원 저항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그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혹시나 상한가 또 따라잡기라든가 그런 거 하시 시세 나오면은 무조건 털어버리세요. 고평가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반등 포인트 역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요런데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이게 몇 퍼센트냐면은 50%예요. 50% 여기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50%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거예요. 50%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근데 굉장히 빠르게 헐겁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된다. 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25년도 이 지금 컨센서스대로 잡힌다고 해도 지금 이 SK 하이닉스는 고평가예요. 지금도. 이것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2025년도에 이대로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어닝 미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고평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 쇼크 이거는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실적 이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대표적인 예가 한미반도체고 테크윙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자 그래서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향후에 안착하는 게 고비다. 이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평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YH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누르고 있는 힘이 좀 제법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Y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 종목 정말 뭐 몇 년 동안 이런 어떤 관점이 3년, 4년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고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은 좀 단기로 보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멀티플이 낮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더 갈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고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차이를 좀 둬야 됩니다. 영업이익 대비했었을 때 또는 재무 비율 이런 거 다 고려했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과연 멀티플을 몇 배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잡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상승장악형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집에서 이제 과거에 CJ, CGV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지나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행 상황,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15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요만큼 올랐어요.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노란 색깔 박스. 노란 색깔 박스가 미리 이 주가를 예상을 하고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료집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강세 테마 반도체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테마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또 종목들이죠. SK 하이닉스와 YC까지 좀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도와드렸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반도체 저점 노리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 하단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트윙
트윙클 종목이죠. 방송 공략주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오늘 방송 공략주도 반도체일까요? 반도체는 안 갖고 왔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네. 반도체 쪽은 제가 어떤 강력한 매수 막 이런 부분보다는 좀 고평가니까 좀 옥석 가리기를 하자 이런 논란을 좀 말씀드려서 네. 지금 제가 지주사 쪽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쪽 갖고 왔어요. 지주사 역할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앵커님은 또 운전을 하실 텐데 네. 지금 여기서 좀 선호하시는 어떤 브랜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국산차 예. 선호를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이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네. 매우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델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연식만 다르죠. 그래서 모델이 체인지 됐었을 때 그거를 제가 계속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확실히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 뭐 편의성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를 확연하게 느낀 사람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현대차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폭스바겐하고 현대차하고 이 3위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위였는데 이제 5위하고 잽이 안 돼요. 밑에 하고는 이제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세계 1위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면은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죠. 수소 쪽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전기차 쪽이 조금 캐진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대차 쪽은 전기차 쪽으로도 완벽하게 라인업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요새. 그래서 이 2위까지 가는 거는 시기상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봐야 될까요? 나쁘게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순위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건 난리 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은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데 시가총이 너무 비싸 이러 하신 분. 자, 지금 이 주가가 갇혔던 이 주가가 껑충 뛰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포인트 살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 높아졌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48조인가 그래요. 50조가 깨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종목은 이제 시장 돌아서면은 주가 탄력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순위 변동이죠. 2위, 3위에서 2위, 2위에서 1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불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하방 쪽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갈 것 같아요. 현대차의 자회사, 기아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저는 이쪽으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게 맞겠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갭상승 구간이 나왔어요. 갭상승 구간, 현대차. 이 구간이 지금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안 건드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나쁠 게 없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블랙 먼데이급의 이 하락 구간 아직 탈피를 못했는데 여기 넘어서면은 최근에 이 월요일 날 나왔던 요 구간들은 다 넘어서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 적정 시총 저는 이제 100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는 곱하기 2배수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요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자, 매매 전략 이렇습니다. 현대차 잘 참조하셔서 다음 주 또는 3, 4분기 이후로 해서 현대차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윙클 종목까지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조금 다뤄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현대차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방송 내용을 놓치셨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난 이 종목들과 테마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보고 싶다, 수익까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1분 안에 빠르게 함께 하셔야지만 연휴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기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